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박건호입니다. 이제 슬 중간고사 다 끝나고 학생들도 이제 복귀해서 이제 영어 시험 저랑 같이들 확인도 끝 마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개정된 교과서로 진행된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되게 달라진 부분도 있고 혹은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학부모님들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올해 경신고 중간고사가 어땠었는지 요거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다른 학교들보다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 달라졌는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인데 기존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는데 교과서 1, 2과 전체 2과 분량 들어갔었고요. 요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2개년 분량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짝수 분량만, 그래서 총 24지문 해당하는 출제 범위 가지고 있었고요. 아래 있었던 출제 형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전이랑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객관식 총 30문제, 서술형 5문제, 각각 100점, 70점, 30점에서 총 35문제를 푸는 시험 기조 자체는 동일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총 35문제가 출제됐는데 걔네가 각각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표에서 보이시다시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전체 60%에 해당하는 출제 범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부분으로 보이시는 요 이제 부스터 복화, 학교에서 선정해주는 단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경시연고 시험지를 보면 1번부터 5번 시작 부분에 이제 듣기가 나오고 25번부터 30번까지가 이제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그 해당하는 포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5.7%가 교과서에서 출제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딱 범위를 봤을 때 뭘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죠. 우리가 모의고사 범위도 많고 거기서 출제되는 비중도 많다 보니까 공부는 하셔야 될 거고, 다만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교과서 범위 자체가 이제 출제 비율로 따졌을 때는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덜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범위 이제 지문 범위에 비해서 출제되는 비율 자체는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서술형 전체 5문제 중에서 2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만큼 교과서에 대한 학습을 조금은 소홀히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 유형별 출제 비중이에요. 지금 밑에도 제가 각각 이제 카테고리도 나눠두고 조금 보기 쉽게 표 형태로 정리해뒀는데요. 가장 첫 번째, 어법 어휘 관련된 문제가 비중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았습니다. 비중도 가장 많았고 배점도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문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구분해둔 대입 파악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주제, 뭐 소재, 제목 이런 친구들, 그래서 걔네들이 대의 파악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간접쓰기, 학생들이 요번에도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문장 삽입 혹은 순서배열 유형들입니다. 그게 사실 6문제면 전체 시험지 비중으로 봤을 때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요거는 작년에도 출제 기조가 이랬고 올해도 이랬기 때문에 사실 대비는 상당히 많이 시켜둔 파트였습니다. 그다음 듣기 5문제, 요거는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됐었고요. 그다음 빈칸이 사실 다른 학교 대비해서 비중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비중 형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중 30문제는 요 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전이랑 기조 자체는 좀 비슷했어요. 기조는 비슷했는데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첫 번째, 해석 문제가 기존에도 나왔었지만 2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2문제가 출제되면서 요거는 지금 점수 배점에 따른 비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서술형 30점 만점에 11점에 해당하는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건 사실 이 친구예요. 가운데 제가 지금 영작이라고 분류해두고 전체 9점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신고가 단일 문제에다가 9점을 배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많아야 6점 정도였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9점으로 배정되고 제가 학생들한테 확인한 결과 이거를 부분 점수도 안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아마 학교에서 좀 의도한 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처럼 어법 문제 출제됐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순서별 항상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 보니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방금 넘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서술형 9점짜리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서술형 9점짜리 문제인데 자, 그래서 문제 일부분은 제가 지금 블러 처리를 해뒀지만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대한 요약문을 새로 한글로 작성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 한글로 작성한 요약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영작을 하게끔 유도하는 형태예요. 기존의 경신고에서 단어를 주고 배열하는 형태가 안 나왔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항상 나왔어요. 그 유형 자체는 왔는데 그때 나왔던 건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지문에 원래 학생들이 배웠던 그 지문 그 자체에 그냥 요거에 대한 해석을 주고 영작을 하게끔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지문을 그냥 다 외우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아래 새로운 요약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영작을 요구하는 게 출제가 됐었고 걔가 9점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뭐 잘 쓰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당연히 까다로웠던 이유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안에 요 짧은 요약문 안에 문장으로 따지면 3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영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 점수조차도 주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의 점수를 표면적으로 보이는 점수를 좀 낮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적어드린 것처럼 기존에 학습했던 지문이 아니에요. 요약문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한 문장에 대한 영작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사실 기존에 나왔던 형태기는 해요. 서술형에서 경신고는 항상 출제하는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순서 배열 문제를 서술형 형태로 냅니다. 다만 달라진 거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문단으로 배열을 시켜요. 이제 묶음의 형태로서 그냥 A, B, C만 쓰게끔 하는 게 보편적인데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라인 바이 라인별로 나눴습니다. 문장 단위로 나눠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순서가 하나만 틀려도 그냥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정확하게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모의고사 지문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인과관계성이 조금은 명확한 지문들에 한해서는 내가 한 문장에 대한 순서 배열을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문단으로 출제했던 걸 문장 단위로 배열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보다는 꼼꼼한 이해를 요구하는 게 두 번째 달라진 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도 흔히 출제된 이제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인데 경신고 요번 객관식 배점으로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인 게 2점, 이제 듣기. 그다음 2.5점까지가 통상적인 유형이었고요. 배점 2가지 높았던 것들이 둘 다 어법 문제였어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3점을 받은 친구는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얘가 왜 그렇게 어렵게 학교에서 분류를 했나라고 보시면 밑줄이 없죠. 밑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걸 그냥 학생들이 문장 던져주고 찾아라고 출제된 겁니다. 실제로 어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뭐 아예 못 풀 정도냐라고 하시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류가 있는 뭐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건 혹은 문장에다가 밑줄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엔 그랬어요. 서술형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전엔 그랬던 것과 달리 전체 지문 혹은 전체 문장에 대해서 복수 오답을 찾는 형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개정이다 보니까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달라진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시험지를 봤을 때 다른 학교들 기준, 뭐 통상적인 그냥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험지 정도면 1등급 커트라인이 바뀐 5등급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중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험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지 자체는 쉬웠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한 문제 배점이 9점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 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 그냥 틀리면 일단 91점이고요. 거기서 이제 객관식 한두 개 정도를 틀리게 되면은 80점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은 아직 학교에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학생들한테 확인했을 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기조로 봤을 때는 아마 90점대 초반 혹은 80점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는 작년보다도 쉬웠습니다.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하락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어법 문제가 그냥 외우면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제가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지문에 대한 숙지, 어법 포인트에 대한 숙지만 돼 있으면 사실 이것도 다 맞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빈칸 문제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경신고도 동일했는데 흔히 이제 paraphras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문을 조금 바꿔요. 비슷한 말로 같은 의미가 돼 있는 걸로 바꾸는데 빈칸도 지문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문제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범위도 줄었어요. 범위도 줄고 난이도도 떨어졌으니까 시험이 그냥 쉬워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수번만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요. 정확하게는 1개년치 모의고사가 줄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지문 개수로 따지면 한 20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지문이 20개가 줄었으면 시험 범위가 체감상으로는 아주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서술형 관련된 건데 어법이 원래는 내가 틀린 걸 찾아서 고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 경신고 시험 문제 푸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법을 내가 틀린 걸 그냥 고르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 난이도 자체는 기존보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영작이 기존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해석하는 문제가 비중도 늘어났고 이전보다는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법 서술형 제외하고 나머지 서술형들의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여기서 변별력을 가져가고 싶다는 게 올해 시험지 기조를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난 정확하게 1등급을 반드시 받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겠냐?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개수는 똑같아요.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5문제, 문제 개수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첫 시험을 보고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 분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거고 요거는 실제 시험지와 유사한 형태로 자꾸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객관식이 쉬우니까 거기에 대한 실수는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주관식이 이전보다는 조금은 까다로워졌으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에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유형에서 벗어난 친구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럼 내가 지문에서
각각의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미 숙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 본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점, 요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 시간은 학원 통해서 다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수업, 클리닉 자체는 토요일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존의 실력 발휘하기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난이도 대비 본인이 조금은 원치 않는, 본인이 희망하던 것보다는 낮은 성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10번 시험 중에 한 번이요. 딱 10번 시험 중에 한 번이었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어쨌든 바뀐 개정된 범위로 출제된 이 기조에 따라 나머지 것들을 충실히 잘 대비한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영어 박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